남편이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 더 이상 남자 같지 않아. 결혼 30년 만에 들은 고백. 62세, 우리 부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초가을 해가 한옥마을 기와를 붉게 물들입니다. 전주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 오래된 단독주택 앞에서 한미라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자원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요. 거실에선 TV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남편 최동건이 오후 내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채널만 바뀔 뿐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3년째 그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다녀왔어요. 미라가 인사했습니다. 동건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미라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덜고 밥을 퍼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낯설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먹던 동건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이 좀 싱거운데. 아, 그래요? 미라가 간장을 건넸습니다. 동건은 받아서 국에 조금 넣었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도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미라는 40이 되기 전까지 작은 양품점을 운영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고 옷을 고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즐겨 찾았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학원비가 필요했고 밤늦게까지 남편을 기다리는 게 힘들었습니다. 가게를 닫은 뒤 미라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해서 집을 떠난 뒤에도 그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동건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수가 적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갈 곳도 할 일도 사라진 탓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섬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마친 미라는 설거지를 하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정아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30년을 산 친구였습니다. 미라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봉사했어? 수고했어. 정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아는 미라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미라야, 다음 주말에 변산 쪽에 부부 워크숍이 있대. 우리 같이 가자. 부부 워크숍이요? 응. 나이 들어도 관계는 배워야 한다잖아. 우리 남편들도 데리고 가면 좋겠어. 미라는 웃어넘겼습니다. 워크숍이라니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진지했습니다. 미라야, 우리 아직 할 얘기 많이 남았어. 생각해봐. 정아는 그렇게 말하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동건이 코를 골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였습니다. 미라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화의 말이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관계는 배워야 한다. 미라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자인가? 아내인가? 엄마인가?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그림자인가? 60을 넘긴 나이에도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동건도 마찬가지일까? 그도 외로울까? 말을 잃은 건 무관심 때문일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 새벽 3시 미라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엔 달빛이 흐렸습니다. 한옥마을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선했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꺼내 정화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워크숍 어떻게 신청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좋아. 내일 알려줄게. 잘했어, 미라야. 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정화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는 빨래를 개다 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라야, 예약했어. 토요일 오후 2시 출발. 내 남편이랑 꼭 와. 그런데 정화야, 우리 남편이 싫다고 하면 설득해. 억지로라도 데려와. 우린 아직 늙지 않았어.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다음 주말에 변산 쪽으로 여행 좀 갈까요? 동건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미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정화 부부랑 같이요. 민박집도 예약했대요. 난 싫은데. 동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미라는 식탁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만 가봐요. 바람이나 쐬고 집에서 쉬는 게 더 편해. 동건은 다시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동건이 뒤척였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동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라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왜요? 나도 예전 같지 않아서. 동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가만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나도 알아. 요즘 나 너무 무기력해. 동건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벽이 조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변산에. 정말 가야 해? 응. 우리 둘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니까. 동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화의 차가 골목 앞에 섰습니다. 정화의 남편 상민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와 동건은 간단한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상민이 트렁크를 열어주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잘 부탁합니다. 두 남자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화가 뒷좌석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차는 전주를 벗어나 서해안 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논에는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2시간쯤 달려 변산 반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민박집이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가까웠습니다.
바람에 섞인 소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박 주인이 나와 일행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은 2층에 2개 준비했습니다. 4사람은 짐을 풀고 민박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동건도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워크숍 진행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시간은 짧지만 소중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행자가 설명했습니다. 부부가 마주 앉아 3분간 눈을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라와 동건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똑바로 보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눈가가 처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동건도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말해보세요. 서운했던 일 하나, 고마웠던 일 하나. 미라는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말 안 하고 견디는 게 제일 서운했어요. 동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동건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약해진 내 얘기라면 더 작아질까봐 무서웠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눈을 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라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운 건 그래도 옆에 있어줘서. 동건이 말했습니다.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옆에서 정아와 상민도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심이 오갔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습니다. 그날 밤 변산의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4사람은 각자 방으로 향했습니다. 미라와 동건은 2층 끝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쓸쓸한 소리였습니다. 미라는 짐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진행자가 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느낀 것을 적어보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부터 적자. 그리고 내가 준 상처도. 첫 문장을 쓰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작아질까봐 나는 더 강하게 굴었습니다. 당신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동건은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말 안 하고 견디는 게 서운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건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후 미라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동건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다가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뭐 생각해요? 동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기다렸습니다. 파도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나 요즘 아무것도 못해. 동건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저녁엔 다리에 힘이 없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남자로서 말이 끊어졌습니다. 동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느껴졌습니다. 당신, 그걸 혼자 끙끙 앓았어요? 동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나도 늙어가는데, 나도 변하는데, 미안해. 미안하단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얘기 좀 해요. 미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동건은 얼굴을 감쪽 들었습니다. 미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난 쓸모 없어진 것 같아. 회사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당신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 난 그런 거 안 바라요. 그럼 뭘 바라? 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저 답답했습니다. 벽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라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까 쓴 문장을 동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동건이 노트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안 봤어요.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가장이어야 한다고 억지로 기대했어요. 동건은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해? 동건의 물음이었습니다.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을 몰랐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이런 문제 앞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에서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거세게 밀려왔다가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미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 파도처럼 부딪히고 물러나기를 반복하는 걸까? 그때 동건이 손을 뻗었습니다. 미라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라는 그 손을 느꼈습니다. 거칠었지만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조금씩 해보자. 동건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뭐요? 모르겠어. 근데 오늘 워크숍에서 내 눈 보면서 느꼈어.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미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의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정아와 상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사랑은 다시 배워야 하는 기술이 아니라 다시 믿어주는 용기였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동건이 그 문장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미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밖에선 파도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미라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동건도 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동건이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바닷가 좀 걸을까요? 미라의 제안에 동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층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화와 상민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희도 못 잤구나. 정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민박을 나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모래사장이 축축했습니다. 파도가 발밑까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정화가 미라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남자는 조금 앞서서 걸었습니다. 정화가 물었습니다. 어제 어땠어?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린 포옹부터 다시 배웠어. 그게 다야. 정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옹이 길면 말이 짧아도 돼. 손잡는 시간이 늘어나면 오해가 줄어들어. 정화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라는 앞서 걷는 동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등이 여전히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펴진 것 같았습니다. 정화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 못 왔을 거야. 뭘? 우린 친구잖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거지. 정화가 미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상민이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사진 찍자. 네 사람은 파도 앞에 섰습니다. 상민이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라와 동건이 나란히 서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화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이라도 잡아봐. 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건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진 속에 두 사람의 미소가 담겼습니다. 점심을 먹고 네 사람은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정화가 말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만나자. 부부끼리. 좋지. 상민이 동의했습니다.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건은 창밖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라는 짐을 풀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건이 거실에서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를 줄였습니다. 미라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차 한 잔 줄까? 미라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차를 타주겠다고 한 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라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자원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 이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 여사는 동네에서 소문의 밝기로 유명했습니다. 미라 씨, 주말에 어딜 다녀왔어요? 집이 비었던데. 변산 쪽으로 남편이랑 바람 쐬고 왔어요. 미라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버무렸을 것입니다. 이 여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요즘 부부 금실이 좋나 봐요? 글쎄요. 그냥 이제 좀 대화하려고요. 미라는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여사는 그 뒷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동건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청소를? 심심해서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동건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옆에 섰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노력해줘서. 동건은 청소기를 끄고 미라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동건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매주 일요일엔 같이 산책하자.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책이요? 응. 아침에 30분이라도 같이 걷는 거 좋아요. 미라는 기뻤습니다. 작은 약속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동건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일기 써볼게. 내가 쓴 것처럼. 감정 일기요? 응. 한 줄이라도. 미라는 노트를 한 권 더 꺼냈습니다. 동건에게 건넸습니다. 동건이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매일은 힘들 거예요. 쓰고 싶을 때만 써요. 알았어. 두 사람은 각자 노트를 펼쳤습니다. 미라는 오늘의 감정을 한 줄 적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청소기를 돌렸다. 작은 변화가 기뻤다. 동건도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적었습니다. 아내가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노트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동건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근데 해보자. 동건이 책을 덮고 미라를 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옥마을 쪽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주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전주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한옥마을 기와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옆에서 동건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변산에 다녀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산책은 빠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10분도 채 못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0분을 함께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감정 일기도 계속 썼습니다. 미라는 매일 한 줄씩 적었습니다. 동건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썼습니다. 서로의 노트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녁에 1~2줄씩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 일기엔 뭐라고 썼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동건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내가 웃는 횟수가 늘었다.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 미라는 웃었습니다. 동건도 따라 웃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미라는 반상회에 참석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여사가 미라 옆에 앉았습니다. 미라 씨, 요즘 남편분 표정이 밝아졌네요. 무슨 약이라도 써요? 약이요? 미라가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이 여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영감은 맨날 툴툴거리기만 하는데.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비법은 없어요. 대신 대화는 늘었죠. 대화요? 네. 매일 조금씩이라도 얘기해요. 감정도 나누고요. 이 여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라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었습니다. 반상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건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옆에 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동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등이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라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오늘의 감정을 적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문득 첫 페이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노트를 처음부터 넘겼습니다. 변산에서 쓴 문장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작아질까봐 나는 더 강하게 굴었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라는 새 페이지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우리는 관계의 주체다. 동건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미라가 나가보니 동건이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부부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동건이 채널을 바꾸지 않고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거 많이 하네. 관심 있어요? 조금. 우리도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서. 미라는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프로그램을 함께 봤습니다. 화면 속 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라와 동건도 모르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동건이 말했습니다. 내 숙제가 뭔지 알아? 뭔데요? 피하던 걸 배워보기. 미라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습니다. 동건이 천장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평생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살았어.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이젠요? 이젠 괜찮아. 약해도 내 앞에서는. 미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동건이 몸을 돌려 미라를 안았습니다. 서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라도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함께 바뀌어줘서.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자 온 세상이 하였습니다. 첫눈이 제대로 내린 것이었습니다. 동건도 깨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산책 나갈까? 눈이 많이 왔는데요. 그래도 걸어보자. 두 사람은 옷을 껴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이 고요했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는 눈길이었습니다. 미라와 동건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눈이 발밑에서 부드럽게 눌렸습니다. 한옥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와 위로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동건이 멈춰서서 미라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잘하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완벽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동건이 미라를 안았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보고 웃었습니다. 미라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동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가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우리다운 계절이 왔네요. 동건이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그러게. 늦었지만 왔어.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얀 길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은 집까지 이어졌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전주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